안녕하세요. 본래 이렇게 명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보통 명리를 생각하고 그러는데, 명리의 범주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 주역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얼굴 관상 보는 거, 그 다음에 풍수지리, 그 다음에 이름, 성명아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한 네 가지가 있고, 또 풍수도 있게 해가지고 5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근간은 다 어디서 왔냐면은 저 주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는 주역이 이렇게 주역을 막 한참 이렇게 한 6,000년 전에 그 중국에서 이렇게 태동에서 오다가 점차 이제 사주 오행도 발견했고, 그 다음에 달마 제사가 가장 많이 온 것 때문에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보니까는 요런 사람은 이제 요런 성격이 되고, 또 요런 사람은 요런 특징이 있다. 막 요런 거를 이제 그 정립해 놓은 것이 이제 관상학이에요. 거기서 파생돼 가지고 중국은 이렇게 어떤 저기 하니까 형상 글자이기 때문에 그 사주에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 사람의 뜻이나 이것이 포함된다 그래가지고 성명학이 거기서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풍수지리도 뭐 이렇게 몇 자를 잘 쓰면은 그 자손들이 뭐 출세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다 명리범죄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사주, 명리, 주역 같은 거를 공부한 지가 횟수로 한 28년 됐어요. 그 다음에 주역은 그 이후로 주역 공부한 지는 내가 이제 사주 공부한 지 한 6, 7년쯤 돼가지고 일단 주역 공부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주역은 그냥 난해하고 저기 하지만은 공부하면 어느 정도 그 근간이 되기는 공부할 필요는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게 사주명리거든요. 음양 오행론에 하는 사주명리가 제일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상학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봤으면 나이가 보통 50대, 60대쯤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나타나는 그 형상을 해서 그 사람의 성정이 다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하관 위주로 나타나는 게 가지고 말년운이 다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선 관상학은 일종의 통계학입니다. 이게 통계학적으로 측면을 봤을 때는 이 관상학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성명학은 별로 안 맞더라고요. 그 왜 안 맞냐면은 명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래도 동양 사람만도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인도 신주교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선 다 통용되는 것이 명리 원칙이거든요. 명리 원칙에서 주역으로 나가지고 큰 틀에 나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사주, 음양 오행설로 해가지고 일본 사람이 있든 미국 사람이 있든 인도 사람이 있든 아프리카 남아공 사람이 있든 아랍 사람이든 다 풀면은 그것이 다 공통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 이름만큼은 아니더라는 거죠. 한자 이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로 하는데 안 맞더라는 얘기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이렇게 말 나오는 표음자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지 불리기 좋고 이렇게 인상하기 좋은 대로 이렇게 짓기 때문에 이름 성명하고는 맞지가 않더라죠. 이게 풍수지로는 그거는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하는데 별로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고 그것이 자손한테 영향 미친다 뭐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영적으로 좀 보면은 몇 자를 잘 쓴다 뭐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는 제 입장에서는 귀신들의 얘기입니다. 귀신들의 얘기해서 켜는데 제가 보면 그것도 잘 안 맞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명리라는 거는 주역에서 태동에서 나왔지만 사주명리가 가장 근간 있게 주체를 가는 거고, 그 다음에가 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명학이 아니라, 그렇죠. 관상학이라는 얘기죠. 제 글에 보면은 천명이 하나 들어가면은 저기가 있어요. 사람 이름 짓는 법, 그거를 내가 몇 번 올린 거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사주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약한 거, 강한 거, 그 다음에 용신, 희신을 잡아가지고 그 운율에 맞는 한국 운율에 따라서 지어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한국 성명에 더 맞더라는 얘기죠. 옛날 중국서부터 내려오는 그 변이나 이걸로 해가지고 성명하고 그러는 안 맞더라는 얘기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역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역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갑진년은 삼풍고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삼풍고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본래 주역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동전 던지는 거예요. 동전 던지는 거나 이게 팥 던지거나 쌀 던지거나 솔잎을 이렇게 뽑아 가지고선 이렇게 세는 거거든요. 이게 팥이나 쌀을 던지면은 그냥 그 밥상 위에 옛날 무당들은 그걸 많이 했어요. 밥상 위에 쌀을 탁 던져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8개 다리를 쭉쭉 빼내요. 그러면 그 나머지 떨어진 거 가지고 술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3번 이렇게 해가지고 또 3번에 6번 해가지고 그 술을 뽑아내가지고 읽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주역이라는 거는 저기에요. 이렇게 양양양, 양양음, 뭐 양음양, 그 다음에 양음음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3개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6가지를 두 번째 해도 이게 8가지가 나오죠. 3번을 이렇게 저기 하면은 3개 동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8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88, 2번 해가지고 88, 64 쾌로 해가지고선 그 저기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지금까지 설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은 갑진년이 되는데 이게 삼풍고가 돼요. 이게 보통 주역이라는 건 내가 동전 치거나 그다음 솔잎 뽑아서 치는 것이 원칙인데 역으로 주역에서 사주가 발전해 나온 것처럼 사주에서 역으로 가면은 주역회를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저만 그렇게 해서 뽑아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본래는 주역회로 해가지고선 이렇게 동전 든 거 뭐 해가지고 랜덤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속한 걸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쾌를 뽑는 것이 원칙인데 저는 그렇게 나온 주역회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가지고 틀이 되는데 그 주역의 8캐도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동영상도 전에 한 1년 전에 올린 거에 보면은 주요 8캐도하고 방위도라고 내가 설명한 것이 동영상 올린 거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설명이 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모든 운세의 오행은 역으로 주요캐로서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더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얘기한 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갑진하면은 삼풍고가 돼요. 어떻게 되면 상쾌 갑은 위에 상쾌 갑은 인이 돼요. 12지지를 보면은 인이 돼요. 그러니까 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은 하쾌로 해서 풍이 돼요. 그래가지고 삼풍고가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주역의 발에서 7번째 상이 나오고 하쾌는 5가 나와서 삼풍고가 돼요. 근데 이 삼풍고가 주역계 64개 중에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이 갑진년, 이 주역계가 삼풍고가 이게 뭐냐면 벌레가 남은 일을 파먹는다 이런 식의 운세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면 사업부진 재산손에 어려운 노동일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돼요. 그러면서 가장 저기한 것이 내부가 골마진다. 그 다음에 집안 사람, 내부 사람들이 반발한다, 반역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왜 얘기를 하냐면은 내년에는 이게 상당히 경제적인 측면이나 세상 돌아가는 틀이 되게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게 되는 것이 이 삼풍고 주역회에서는 예견돼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전쟁도 두 군데 퍼지고 있고 했지만은 이게 미국 경제나 이 경제가 상당히 안 좋게 가요. 특히 이것이 어떠냐면 윤석열이 사주한테 이렇게 접목시켜보면 왜냐면 이 주역이라는 거는 모든 나라 다 통용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로 가는 거에서 윤석열 사주를 이렇게 갖다 대비해서 딱 보면은 윤석열이 뭐냐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내부가 골마 터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이게 총선에서 이 과반을 못 넣어서 어렵게 되면서 이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 일어납니다. 내부 사람이 골마 터진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운세입니다. 결론적으로 내년 갑진년 주역회는 삼풍고 있는데 벌레 먹은 것처럼 상당히 어렵다. 그 다음에 특히 지도자들은
그 밑에 사람들이 반발하고 배반한다. 그런 기질이 있다는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